네, 사회복지조사론 12주차 1차시 시간입니다. 자, 우리 5월 25일 우리 월요일 수업이 이스카탄신일로 우리가 공휴일이 대체 공휴일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에서 따로 보강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 5월 25일 수업은 온라인 수업으로 이렇게 대체되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 동영상 3개를 여러분들이 기간 안에 수강하시면은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간 안에 꼭 수강하시고 출석 인정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월요일 수업 시간에 우리가 대체 공휴일 관련해서 온라인 수업으로 공지가 됐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하고 공지를 못 해가지고 아마 단톡에서 과대가 가람이가 아마 이렇게 공지를 해 주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착오 없이 그렇게 수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 내용을 보시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인과관계 우리가 제일 중점적으로 봤던 게 인과관계인데 인과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리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저 6가지 이 성립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공변성이 있어야 된다. 뭐 저것은 우리가 이미 배운 대로 두 변수, 즉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함께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독립 변수가 시간적으로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거. 뭐 당연히 결과보다 원인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외생 변수 통제. 원인과 결과 간에 쉽게 말하면 개입되는 제3의 변수 때문에 어떤 이제 결과가 바뀌게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하기 위해서는 제3의 변수 통제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이 박스 내용을 잘 보신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 여기까지 인과관계 기초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변수 간의 필요 조건의 관계인지 충분 조건의 관계인지 또 필요 충분의 조건의 관계인지 저 x와 y 간에 우리가 이 변수 값을 넣어보고 그것이 이제 성립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말고사 시험 칠 때 우리가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 저기 XY 조건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이제 개념할 수 있는지 X 대신에 Y 대신에 원인과 결과가 되는 변수 값을 넣어서 저 문장이 성립이 되면은 필요 조건 관계와 충분 조건 관계 그리고 필요 충분 조건 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 지난 시간에 다뤘던 내용들이니까 뭐 어렵지 않게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필요 조건 같은 경우는 뭐 한 사례를 다시 들어드린다면은 뭐 x가 없이는 y는 존재하지 않지만 x의 존재가 항상 y를 존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자, x가 없이는 y가 존재하지 않지만 즉 자, 저기서는 뭐를 보냐 마약 경험 우리가 이걸 본다고 했잖아요. x를 마약 경험 원인 y는 마약 중독. 자, 저거는 결과. 자, 마약 경험 없이는 마약 중독은 존재하지 않지만 말이 되죠? 마약도 한번 한 적도 없는데 중독이 될 수는 없으니까. 자, 근데 X가 다시 뒷부분 마약 경험의 존재가 마약 경험을 한번 했다고 해서 항상 무조건 마약 중독을 존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마약 한번 하고 나서 이걸 나쁜 거구나 하면서 안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마약 한번 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마약 중독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약과 마약 중독은 필요 조건의 관계다. 이런 관계가 형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충분 조건. 자, X의 존재는 Y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자, 이제 이 앞에서 했던 우리 필요 조건 마약 중독과 마약 경험과 마약 중독 이 내용을 그대로 한번 넣어볼게요. 자, X가 마약 경험이었죠. 마약 경험의 존재는 즉 마약 경험은 Y 마약 중독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자, 여기까지 말이 되죠. 마약 중독은 마약 경험 없이도 발생할 수 있을 때 자, 이건 말이 될까요? 마약 한 적도 없는데 마약 중독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이 마약 경험과 마약 중독은 충분 조건 관계의 인과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필요 조건의 관계를 갖는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럼 충분 조건은 어떤 사례가 있을까? 우리 수업 시간에 사례를 들어드린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이 흡연과 이 폐암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흡연이 원인이 되겠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게
Y가 마약 폐암. 그러면은 자 충분 조건 X 한번 볼게요. 흡연, 담배를 피우는 것은 Y 폐암의 발생 영향을 미치지만 말이 되죠? 그리고 이제 뒷부분 Y 폐암은 X 흡연 없이도 발생할 수 있을 때 폐암도 우리 흡연 없이도 발생해야 하네요. 하죠. 이럴 때는 흡연과 폐암의 관계는 뭐가 되냐면 충분 조건 관계가 됩니다. 자, 이건 필요 조건이 될까 안 될까요? 위에 가서 한번 해볼까요? 필요 조건에서 자 흡연 없이는 폐암은 존재하지 않지만 될까요? 벌써부터 틀렸죠. 흡연 없이도 폐암은 존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필요 조건 관계 인과관계와 이 충분 조건의 인과관계.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 중학교 뭐 고등학교 중학교 뭐 수학 시간이나 이런 데서 이미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은 이미 다 배웠으니까 이 부분 이해하는 데는 크게 아마 여러분들이 어려움 없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필요 충분 조건. 자, X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Y는 절대 일어나지 않으며 마약 경험을 하지 않으면은 마약 중독은 절대 일어나지 않으며 여기까지 되죠? 마약과 마약 중독을 넣으면은 근데 마약 경험을 뒷부분 X 마약 경험을 하면은 일어나면 Y 마약 중독이 언제나 일어난 이거는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폐암을 해볼까요? 자, X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흡연을 하지 않으면은 Y 폐암은 절대 일어나지 않으며 이것도 벌써 여기서 또 틀렸죠.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은 우리 사회과학에서는 사실은 잘 없습니다. 물론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예전에는 없었지만 지금 후기 산업사에서는 워낙 이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러한 사례가 이제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필요 충분 조건은 일단은 우리가 현재 상황에서 많이 찾아볼 수는 없는 상황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황은 우리 여러분들이 뭐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6월 며칠이 될까요? 6월 1일이 될까요? 그때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13주차 수업 시간에 이 필요 충분 조건 이 사례를 우리 사회과학 사례에 한해서 이 사례를 완성해 오는 사람에게는 제가 기말고사 혜택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 영상을 그 전에 보고 와야 된다는 뭐 전제 조건이 깔리겠죠. 자, 그렇게 일단 이해하시고 자 이제 다음 자 이제 조사 설계에서 이제 고려해야 될 반응 효과인데 자 이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지금이야 이제 또 많이 공법이 좋아졌지만 옛날 우리 강원도나 이런 데 가서 보면은 이 건축 기술이 보면은 건축을 할 때 보면은 이 공법이 강원도에서 목조주택을 많이 지었단 말이에요. 목조주택이 내구성과 뭐 단열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목조주택 같은 경우는 이 공장에서 많이 또 이렇게 목조로 많이 지어서 갖고 오기 때문에 이 시공 기간도 짧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적게 들다 보니까 뭐 공사 비용도 세이브가 되고 뭐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목조주택을 많이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단점은 이 대구 지역, 이 분지 지역, 대구 습도가 높은 이 대구 지역에서는 이 목조주택이 잘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주택 자체는 좋아요. 근데요, 습도가 높다 보니까 이 나무가 이 재질이 그만큼 이 습도에 너무 취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 대구 지역에 집을 지을 때는 그런 걸 감안해야 될 거 아니야 될까요? 그렇죠? 설계도 만들 때 이런 걸 감안해야 된다고요. 물론 지금은 대구에도 목조주택 많이 지어. 왜냐하면은 공법이 워낙 이제 더 발달해가지고 뭐 이걸 무슨 처리를 딱 하기 때문에 대구 습도 높은 지역에서도 나무로 집을 지어도 뭐 크게 문제는 없다 그러더라고요. 자, 아무튼 집을 지을 때 경사면에 집을 지을 때 설계도에서 평평한 지역이 아니라 경사도에 지을 때는 어떻게 고려해야 될 사항이 무엇인지, 그리고 너무 추운 지역에서 집을 지을 때는 창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뭐 그런 거 보면 우리 강원도나 저런 데 보면은 이 노화집이라고 해가지고 이 마당 자체가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이렇게 담벼락이나 이런 걸로 거의 뺑 둘러싸고 있죠. 왜? 추위와 바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경상도 지역 여기는 우리 대청마루가 넓잖아요. 너무 덥기 때문에 여름에. 그리고 뭐 울릉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눈이 제일 많이 오는 지역이죠. 그래서 지붕이 지금이야 워낙 뭐 아파트도 있고 이렇지만 이제
그래서 울릉도 같은 경우는 이 눈이 제일 많이 오다 보니까 이 지붕에 눈이 많이 쌓이면 지붕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 지붕을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우대기라고 그러죠.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을 건데 우대기 지붕 형태로. 그렇기 때문에 이 설계도를 만들 때 그런 거를 고려해서 만들어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은 사회복지조사 방법에서 조사 설계를 할 때 이제 고려해야 될 문제점이 당연히 있겠죠. 자, 그거를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한 6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보시면 첫 번째가 보상적 경쟁 효과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자, 옆에 한번 보세요. 박탈당한 것을 보상하는 의미에서 의도적으로 종속 변수, 즉 결과에 예상하는 효과 및 기대 이하 효과를 나타내는 거. 이게 바로 뭐냐면은, 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지금 우리 여름에 특히 우리 수업 시간 같은 경우는 지금 오후 2시에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방 밥 먹고 와서 어때요? 그게 졸릴 수 있는 시간이죠.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졸지 않으려고 열심히 공부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학교에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 사회복지 상담학과 2학년 A반 교실에다가 이 커피를 시원한 아아를 하나 이렇게 제공을 하면은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이 커피를 마시면서 공부하면은 졸지 않고 더 잘할 수 있을까? 이제 학교에서 우리 학과에서 이제 고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25명 중에 10명에게는 커피를 안 주고, 왜 커피 먹는다 무조건 다 공부 잘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지를 보려고 10명에게는 커피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15명에게만 커피를 제공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2시간, 3시간이 마치고 5시에 뭘 했냐면은 이제 오늘 수업 시간에 결과가 어땠는지 이제 조사를 하는데, 커피를 먹은 애들이 훨씬 수업 시간에 만족도가 높은 걸로 일단 막 나오는 분위기예요. 그런데 커피를 먹지 않았던 10명 아이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뭐가요? 왜 쟤들만 주고 우리는 안 주었냐고. 이 박탈당한 느낌이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옆에 한번 보세요. 박탈당한 것을 진료하면 박탈당한 것을 보상하는 의미에서 의도적으로 결과에다가 어떻게 자기는 분명히 커피를 안 먹으니까 카페인 성분이 안 들어가서 막 수업 시간 졸리기도 했는데, 그래서 수업 능률이 떨어졌다고 말하고 싶은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은 쟤들만 커피 먹은 게 이제 배 아파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연구에 나 화난다면서 수업 시간에 졸리기도 하고 집중도 잘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난 매우 좋았다라고 그렇게 막 체크해버리는 거. 이게 바로 뭐냐면 보상적 경쟁 효과. 박탈당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사실과 다르게 의도적으로 결과에 예상하는 효과 이상으로 이렇게 해버리는 거. 오히려 반대로도 할 수 있어요. 커피 안 먹어도 뭐 수업하는데 지장 없었다. 그래서 나는 괜찮았다고 체크하고 싶은데 옆에 분이 쟤네만 커피 먹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서 수업 시간에 좋았지만 또 좋았다고 하면 커피 이제 나도 앞으로 또 못 먹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안 좋았다고 막 체크해버리는 경우. 이게 바로, 그럼 이거를 우리가 이런 실험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설계도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쉽게 말해서 커피를 먹는 학생 15명과 커피를 먹지 않는 10명이 서로가 커피를 먹는지 안 먹는지를 몰라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이런 실험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A반과 B반 나누어서 해야 됩니다. A반 학생들에게는 커피를 제공하고, B반 학생들 강의실이 다르잖아요. 지금요. 똑같이 2시에 수업하잖아요. B반 학생들에게는 커피를 시키면 제공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서로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누가 수업에 더 잘 집중했는지, 누가 수업에 대해서 많이 졸았는지, 같은 날 같은 수업 시간에 같은 시간대 다른 강의실에서. 그래서 설계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같은 강의실에서 한다고 설계를 하면 안 되고 서로 이렇게 통제를 한다 이 말이죠. 뭐 그런 게 이제 설계도에서 들어가야 될 가장 대표적인 효과고요. 어쩌면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조사원 기대 효과. 자, 이게 바로 뭐냐면은, 조사 결과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것을 은연중에 대상자에게 느껴지게 전달하는 경우.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강의 평가를 하려고 그래요. 이건 우리 온라인상으로 하니까 이건 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학과가, 여러분들 이제 한 학기를 마쳤어요. 근데 학과 만족도 조사를 지금 해야 돼요. 이제. 근데 학과 만족도 조사를
이제 학과장 교수님이 와서 설문지를 여러분한테 돌려야죠. 그럼 여러분들이 무기명이니까 체크해서 그냥 내면 되잖아요. 있는 그대로. 그런데 학과장님이 자 얘들아 우리 학과가 뭐 간호학과나 아니면은 심상과나 아니면은 뭐 경찰냉정학과에 비해서 점수가 잘 나와야지 내년에 MT 갈 때나 학교 지원을 많이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환경에서 수업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체크할 때 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면 이건 뭐예요? 이 조사자가 대상자들에게 좋게 결과가 잘 나오게끔 유도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조사한 기대 효과. 저렇게 되면 진짜 오리지널 연구라고 볼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겠죠. 자, 이럴 때는 조사 설계에서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냐면은 설문지를 돌리는 사람은 학과 관련된 사람이 아닌 사람이 와서 돌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학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게 바로 뭐냐면 조사원 기대 효과. 다음은 위약 효과. 뭐 위약 효과라고도 하고요. 이걸 우리가 한국말로 위약 효과라고 하는데 우리가 플라시보 효과를 들어보셨죠? 이게 가장 대표적인 실험이 예전에 호스피스 병동에서 이 말기암 환자에게 말기암 환자 10명을 대상으로 이제 비슷한 이제 호스피스 병동은요. 여러분들도 뭐 아시겠지만 더 이상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불가능하다라고 판단되신 분들과 그분들만 가능한 그분들 중에서 난 이제 연명 치료를 안 하겠다고 우리 흔히 말하는 산소호흡기를 꼽아놓고 몇 달씩 가는 거 이런 치료를 내가 안 하겠다고 세약된 사람 그리고 앞으로 남은 수명이 3개월에서 6개월 미만인 경우 그런 분들만 이제 호스피스 병동을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약이 없단 말이에요. 통증을 줄여줄 수 있는 마약성 진통제만 처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호스피스 병동 대상자를 상대로 어떻게 표현했냐면 더 이상 약은 없잖아요. 치료약이. 그런데 그분들에게 현재 동물 실험은 끝났고 임상 실험을 앞두고 있는 약인데 지금 당신의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지금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제 몇 달 후면 죽는단 말이에요. 더 이상 약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상 실험에 참여할 생각이 있냐고. 그러면은 뭐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 어차피 이제 죽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참여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10명이 참여했다고요. 그리고 그 약을 임상 실험 중에 있다는 약을 투여를 했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약은 임상 실험 중인 약이 아니고 실질적인 비타민이었다고요. 비타민을 그냥 투입한 거예요. 우리 비타민으로 암을 다 치료할 수 있을까요? 된다면 사람들이 비타민 약만 먹으면 되잖아요. 물론 이제 어찌 보면은 우리가 먹는 알약 비타민 말고 뭐죠 그거? 우리가 이렇게 가루로 이제 분말로 먹는 거 있잖아요. 그런 비타민 말고 우리가 고용량으로 우리가 이제 이 수액 맞는 것처럼 링겔 맞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혈관으로 IV 주사로 맞는 고용량 비타민 주사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뭐 일반인들이 그냥 맞을 필요는 없고요. 그거는 진짜 이제 뭐 필요한 사람들이 이제 맞는 거겠죠. 근데 그거 맞는다고 해서 암이 다 치료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위약 효과는 그렇게 해서 실험을 했는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개월이 지나고 4개월, 5개월, 6개월이 지나니까 물론 그때 돌아가신 분들도 계셨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무려 4명이 암세포가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은 비타민 먹고 결국에는 이 4명 중에 암세포가 사라지면서요. 2분은 그 중에서 3년을 더 사셨고요. 3개월에서 6개월 후에 이제 돌아가신다는 분이. 나머지 2분은요. 암세포가 완전 소멸된 경우도 있었대요. 자, 이거는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 심리적 요인이죠. 아, 내가 이제 이 약을 먹으면은 될 수도 있을 거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 이게 바로 뭐냐면 자기만 특별 처치를 받고 있다라는 그런 심리적 요인이 작용해서 이 효과가 나타나 버리는 거. 실질적으로 그 원인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제 이렇게 나타나면 제3의 변수가 발생했는 거예요. 긍정 효과라는. 그러다면은 진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못 얻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런 걸 이제 봐서 우리가 이런 걸 위약 효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호손 효과. 자, 그래서 뭐냐면 자, 위약 효과하고 비슷한데요.
특별히 취급받는다고 느낌으로써 의식적으로 더 나타내는 거. 이게 바로 이거는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는 거, 공장에서 왜 불밝기로 공장 직원들을 실험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가 공장에서 뭐 제조업 공장에서 이 형광등 불밝기로 굉장히 밝게 해줬을 때 이 뭐랄까요? 작업 효율이 좋았을까요? 제품 생산이 더 많이 생산되었을까? 아니면은 불을 조금 이제 어두운 건 아니지만 불을 조금 이제 뭐랄까요? 조금 밝기를 낮췄을 때 그때가 더 제품 생산이 높았을까요? 실험했더니 불을 어둡게 했을 때보다 불을 밝게 해줬을 때 쉽게 말해서 평상시에는 불밝기가 예를 들어서 불밝기가 평상시에 우리가 7로 봤을 때 7로 불밝기를 봤을 때 이 밝기 조절이 7로 보았을 때 A 집단에게는 밝기를 5로 했단 말이에요. B 집단에는 밝기를 10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가 더 밝아요? 그렇게 했더니 당연히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막 물건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평균을 낸다면 어떻게 했냐면 이제 마지막 결론 호손 효과가 바로 뭐냐면은 A 집단 사람에게 처음에는 불밝기를 평상시에는 7로 하다가 그 다음에는요 5로 해줬어요. 좀 어두워졌죠. 그리고 생산량을 했는 거를 이제 우리가 살펴봤고, 그리고 평상시 7로 하다가 이제 10으로 바꿔줬어요. 그리고 또 생산품이 이제 만들어진 걸 봤더니 평상시 7을 기준으로 했을 때 5로 갔을 때보다 10으로 갔을 때 훨씬 더 생산품이 많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뭐 당연히 그럴 거라고 우리 상상이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 처음부터 계속 10으로 해줬는 기간에서 발생했는 거 그 양을 보니까 별 차이가 없는 걸로 나왔어요. 결론 호손 효과는요 원래는 효과가 없는 거예요. 저것도요. 그런데 불을 밝기를 낮췄다가 밝기를 밝혀줬더니 자기들이 더 좋은 취급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래서 나타나는 효과. 뭐 플라시보하고 조금 비슷할 수도 있는데 조금 또 차이는 있겠죠. 그런 게 호손 효과. 그리고 후광 효과. 후광 효과는요 제한된 정보를 과장되게 긍정적으로 일반화하는 경향.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즘 뭐라고 할 수까요? 뭐 예를 들어서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뭐 그런 거 보고 뭐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후광 효과인데 말 그대로 뒤에서 비치는 그게 굉장히 밝아 보이고 커 보인다는 것 때문에 그게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해서 나타나는 거. 그래서 이 설계도를 조사 실험을 할 때는 저렇게 6가지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감안해서 저것이 제3의 변수가 결과 영향을 안 주도록 그런 맥락으로 이제 만들어져야 되겠죠.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3번이 이제 내적 타당도입니다. 자, 내적 타당도의 개념 여러분들 많이 배워서 아시잖아요. 이제는 신뢰도는 측정의 일관성, 타당도는 측정의 일관성이 아니고 뭐라고 했죠? 타당도는 측정의 이제 정확성. 그래서 자 밑에 보시면은 특정한 조사 설계에서 발생한 실험 대상의 변화가 정말로 조사 연구자에 의해 조작된 실험 조치에 영향을 한 것인가와 관련된 개념. 뭐냐면은 이 우리가 실험하면은 뭔가가 원인이 발생하잖아요. 그 원인이 진짜 저 사람에 의해서 저런 결과가 발생했는지 그걸 이제 보는 건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이런 타당도, 즉 뭐냐면은 정확성을 떨어뜨리는 요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정확성을 떨어뜨리는 요인들이 뭐가 있냐면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우연한 사건과 성숙 효과, 검사 효과 또는 도구 효과, 실험 대상자 상실 또는 통계적 회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자 우연한 사건은 우리가 말 들어보면은 뭐 어감상 이 문맥상 어려운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성숙 효과, 저것도 검사 효과 들어본 것 같고, 도구 효과, 도구를 어떻게 했다는 거, 실험 대상자 상실, 연구자가 연구하다가 대상자가 이제 뭐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없어지는 거. 그런데 제일 밑에 보세요. 통계적 회귀. 저 말이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생소한 단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적 타당도 뭐냐면은 우리가 정확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뭐가 있는지, 내가 진짜 연구를 해서 내가 원인으로 제공했는 그 원인 때문에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저 원인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 때문에
결과가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은 뭐가 있는지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보게 될 건데 그 내용은 이제 2차시 시간에 우리가 지금 앞에 보이는 내용을 중심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시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